안녕하세요. 건강 스토리텔러 정아입니다. 오늘은 특별 게스트 니로를 데리고 와봤는데요. 카메라 좀 봐봐. 너무 귀엽죠? 우리 니로는 아마 옛날에 영상 통해서 보신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요. 원래는 버려져 있던 작은 아기 고양이였는데 저희 어머님이 너무 가엾다고 해가지고 몇 년 동안 계속 케어를 하시다가 지금은 저희 형님이 또 예쁘게 돌보고 계십니다. 오늘부터 3일 동안은 저희 집에 놀러와서 또 즐거운 시간 니로랑 함께 보내려고 하는데요. 지금 듣다 보면 그릉그릉 이런 소리가 들리죠. 우리 니로가 선천적인 바이러스가 조금 있어서 조금 소리가 날 것 같은데 오늘 촬영은 양해 부탁드립니다. 자, 그럼 오늘의 주제를 한번 소개를 해드릴까요? 네, 건강을 위협하는 미세 플라스틱에 대한 내용인데요. 이렇게 주제를 선정한 이유는 올해 제 친한 고등학교 친구 때문이에요. 이 동창 친구가 예쁘게 결혼을 하고 또 예쁜 아기도 출산을 했습니다. 그래서 모유 수유를 끝내고 이제 젖병이 좀 필요하다면서 한 2시간을 넘게 인터넷 검색을 옆에서 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몇 가지를 딱 추려가지고 저한테 좀 안전한 제품을 추천을 해달라고 부탁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사실 저는 아기가 없거든요. 그래서 이 젖병 고르는 노하우는 아직 없긴 하지만 여러 가지 이제 정보를 습득을 하면서 이 미세 플라스틱에 대한 위험성에 대해서 알게 되었고, 플라스틱에 관련해서 환경 호르몬에 대한 내용은 이전에 다룬 바 있지만 미세 플라스틱이 가지고 있는 심각성에 대한 또 여러 가지 충격적인 자료들이 많이 있어서 여러분들께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사실 플라스틱은 우리 생활에 없으면 조금 불편한 소재이긴 하죠. 저희 친정 엄마도 예전엔 플라스틱 밀폐 용기, 락앤락이라고 하죠. 여기에 반찬을 담아주시기도 했고요. 또 집에서 사용하는 물병도 플라스틱을 사용하는 집도 참 많이 있고 여기저기 심심치 않게 볼 수가 있습니다. 아무래도 돌과 나무에 비해서 가공도 쉽고 또 가볍기도 하고 내구성도 좋아서 얼마나 이게 혁명적이면 신의 선물이라고 불리기까지 했을까요? 반대로 플라스틱의 이런 장점이 지금은 인간을 또 위협을 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최대 가해자이자 최대 피해자인 셈인데요. 미세 플라스틱이 미치는 인체에 대한 부정적인 영향들이 참 많이 있더라고요. 저는 특히 요즘엔 이 미세라는 글자가 참 무서운 것 같아요. 자, 일반 먼지보다 미세먼지가 위험한 이유는 아무래도 크기가 작고 눈에 잘 보이지 않아서 인체에서 여과되지 못하고 그대로 들어오기 때문인데요. 이 미세 플라스틱도 마찬가지입니다. 인체에 들어와서 각종 질병을 일으킨다는 점이 문제인데요. 이 플라스틱은 작아지면 작아질수록 더 많은 오염물질을 흡착하거나 제조 과정 중에 첨가된 화학 물질을 배출을 하기도 합니다. 실제로 이 미세 플라스틱의 위험성을 실험한 연구도 몇몇 있는데요. 네, 2016년 미국 조지아 공대 등 공도 연구진이 과학학술지 사이언스에 발표한 논문에 따르면 미세 플라스틱으로 인한 영향은 매우 참혹한데요. 먼저 연구진은 유럽 농어 치어를 깨끗한 물로 채운 수조와 또 플라스틱 입자로 채운 수조로 나눠서 풀었습니다. 플라스틱 입자 수조는 스웨덴 해안가의 이 플라스틱 농도와 같게 조절을 했고요. 실험 결과 이 플라스틱 수조 속에 있는 치어는 성장 속도가 매우 느렸을 뿐만이 아니라 미세 플라스틱을 먹은 치어는 뇌에도 손상을 입었습니다. 지금 보시는 사진이 미세 플라스틱을 먹은 치어의 모습인데요. 사진처럼 은색의 수많은 알갱이를 삼켜낸 것을 보실 수가 있죠. 이 실험 결과만으로 인간에게도 똑같이 적용될 수 있다는 점을 인지하실 필요가 있는데요. 영국 런던대 연구진은 0.15mm의 크기의 플라스틱 입자는 인체 소화관의 미세한 구멍을 통과해서 혈액으로 이동할 수 있다는 연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예를 들면 해양 생물 중에서 새우나 굴 그리고 조개를 섭취를 할 때 우리 몸에 들어온 미세 플라스틱이 혈액으로 들어가서 온몸에 퍼질 수 있다라는 이야기인데요.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앞으로 태어날 아기들에게까지 그 영향을 미칠 수가 있더라고요. 미국 뉴욕대학교 의과대학 연구진이 이 널리 사용되는 대표적인 플라스틱인 폴리에틸렌과 그리고 폴리카보네이트에 대해서
사람에게 얼마나 노출이 되는지 조사를 해보니까 성인보다 유아에게 무려 10배 이상 많은 페트 미세 플라스틱 농도가 검출됐다라는 연구 결과도 발표를 했습니다. 친구 아기젖병을 골라주다가 너무 놀랐던 사실은요, 어린 영유아의 대변뿐만이 아니라 신생아가 처음 태어나서 보는 변인 이 태변에서도 미세 플라스틱이 검출되었다는 점인데요. 임산부의 장기에 축적된 일부 미세 플라스틱이 세포막을 통과를 해서 혈류로 들어간 거죠. 결국 이 플라스틱이 곧 태반으로 침투를 해서 아기에게 그대로 전달이 됐다는 뜻일 텐데요. 당장 아기 젖병을 플라스틱 위험이 없는 제품을 사용하는 것에서 더 나아가서 혹시 보고 계시는 분들 중에 임신 중이시라면 산모 또한 미세 플라스틱에 대한 위험을 알고 사용하지 않도록 조심해야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실 이미 많은 현대인의 몸속에는 미세 플라스틱이 가득 차 있는 것 같습니다. 아리조나 주립대 연구진이 기증받은 인체 장기 샘플을 조사를 해보니까요. 인체 모든 장기에서 한 개도 빠짐없이 비스페놀 A가 발견이 되었다는데요. 이에 따라 연구진은 미세 플라스틱이 암을 유발할 가능성도 제기를 했습니다. 일반적으로 사람들은요, 미세 플라스틱이 우리 몸속에서 어떠한 화학 작용을 일으켜서 질병을 유발한다 라고 생각하면서 걱정을 하는데요. 하지만 연구진 중에 한 명은 미세 플라스틱 입자가 장기에 머물면 그 존재만으로 염증을 일으켜서 암을 유발할 수 있다라고 헬스데이에 말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앞서 말씀드린 플라스틱을 의도해서 그냥 먹는 사람은 아마 이 세상에 없을 거예요. 하지만 의도치 않게 우리는 미세 플라스틱을 일상 속에서 아주 많이 흡수하고 있다는 걸 아셔야 하는데요. 세계 자연보호기금의 한 결과에 따르면 우리는 매주 미세 플라스틱 2,000여 개를 소비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것을 무게로 환산을 하면 5g 정도인데 쉽게 말씀드리면 매주 신용카드 한 장을 먹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이해가 편하실 것 같아요. 저도 이번 주제를 준비를 하면서 제가 알고 있었던 그 이상으로 미세 플라스틱에 노출되어 있다는 사실을 알고 모르고 있었던 부분들은 하나씩 개선을 해 나가고 있는데요. 우선 일반적으로 지름이 5mm 미만의 플라스틱 조각을 미세 플라스틱이라고 정의를 합니다. 미세 플라스틱은 우리가 사용하는 세안 제품에도 있고 또 뭐 주방에도 있고요. 심지어 음식에도 들어가 있는 경우가 있는데요. 5mm 미만의 미세 플라스틱 알갱이는 아무래도 크기가 너무 작으니까 걸러주기가 힘들겠죠. 그래서 하수 처리장에서는 걸러지지 않고 이 강과 바다로 그대로 유입이 됩니다. 이렇게 떠내려간 미세 플라스틱 조각은요, 바다를 떠돌다가 플랑크톤이 먹이로 착각을 해서 먹고 또 미세 플라스틱을 먹은 플랑크톤을 물고기가 또 잡아먹고요. 몸속에 플라스틱이 있는 물고기를 최종적으로 누가 먹을까요? 네, 바로 사람이 다시 섭취하게 되는 거죠. 이처럼 결국엔 사람이 만들어낸 미세 플라스틱을 다시 사람이 섭취하게 되는 경로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이렇게 음식을 통해 들어오는 경우도 있지만 우리 생활 속에서 너무나도 많이 노출이 되어 있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요즘같이 선선한 가을 아침에 일찍 일어났다고 해볼게요. 아침 공기가 유독 서늘한 거예요. 따뜻한 옷 하나를 골라 입습니다. 또 가족들 아침 챙겨준다고 건강한 식단으로 맛있는 찌개도 끓이죠. 모두 나가고 나면 이 집안 청소를 하면서 아크릴 수세미로 열심히 설거지도 하실 거고요. 또 구석구석 작은 먼지들은 물티슈로 닦아내기도 하죠. 자, 오후가 되면은요, 또 여유를 느껴야 되잖아요. 따뜻한 티백으로 우려낸 차 한 잔을 드시면서 보내실 거예요. 자, 어떠신가요? 그냥 일상생활을 했을 뿐인데도 미세 플라스틱에 이렇게 많이 노출이 되어 있습니다. 이런 걸 보면 미세 플라스틱 없이 생활을 못하는 거 아닌가 생각을 하실 수가 있는데요. 네, 사실상 지금 당장 미세 플라스틱이 완전히 배제된 삶을 살기란 저도 사실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적어도 우리가 생활 속에서 가끔은 아니고 자주 사용하는 것들만큼은 안전한 제품
혹은 안전한 식품으로 대체해서 사용한다면 나와 우리 가족이 일단 미세 플라스틱의 노출에는 멀어질 수 있기 때문에 안전한 생활을 하실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저도 아직 완벽하진 않지만 지금부터는 제가 플라스틱의 노출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실천하고 있는 방법들 몇 가지만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미세 플라스틱이 가장 많이 존재하는 곳은 어디일까요? 생각을 해보니까 바다가 생각이 나더라고요. 자, 휴가 시즌만 되면 이 해안가에 떠다니는 각종 쓰레기들, 이 플라스틱들이 바다로 떠내려가면서 햇빛을 받고 또 바위를 부딪히면서 작은 미세 플라스틱 입자가 발생을 하기도 하는데요. 이렇게 오염된 바닷속에 존재하는 수많은 해양 생물들도 있지만 우리가 바닷속 미세 플라스틱에 주목해야 할 또 다른 이유는 바로 우리가 요리에 가장 많이 활용하는 소금 때문인데요. 인천대 해양학과 김순규 교수님은 그린피스와 함께 여러 국가에서 생산된 소금을 분석을 해서 플라스틱 오염과 관련된 연구를 진행을 했다고 합니다. 연구팀 분석 결과 39가지 소금 가운데 고작 3가지를 제외한 모든 소금 표본에서 미세 플라스틱이 검출됐다고 합니다. 검출량을 보니까 소금 가운데에서도 바닷물로 만든 소금에서 가장 심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하더라고요. 자, 소금으로 인한 미세 플라스틱의 섭취량이 엄청난 것 같은데요. 제 주변 분들은 미세 플라스틱이나 이 해양 오염에 걱정이 없는 천연 소금을 사용하라고 저는 적극 권해드리는 편인데요. 아무래도 저희 가족은 다른 분들께 소개해드리는 만큼 이 라짜닷컴 천연소금을 온 가족이 직접 섭취를 하고 있습니다. 영상을 보시는 많은 분들도 앞으로 소금을 고르실 때 이 어떤 경로로 소금이 제조가 되었는지 확인을 하시고 또 미세 플라스틱 걱정이 없는 천연소금을 따져보고 사용하신다면 생활 속에서 할 수 있는 작은 실천이 될 것 같습니다. 자, 미세 플라스틱이 나오는 경로, 생활 면에서도 한번 살펴볼까요? 네, 아까 예시를 들었을 때 수세미도 미세 플라스틱이라고 하면서 놀라시는 분들도 계셨을 것 같은데요. 네, 설거지 할 때 많이 사용하는 거죠. 바로 수세미인데요. 우리가 흔히 쓰는 아크릴 수세미 또한 플라스틱이라는 점 혹시 알고 계셨나요? 예전에는 저도 잘 몰라서 이 아크릴 수세미를 직접 손으로 만들어서 사용을 하기도 했었고 이 많은 분들이 소소한 선물로 주고받기도 했었는데요. 이 아크릴 수세미는 우리가 청소나 설거지를 할 때 조금씩 마모가 돼서 이 미세한 플라스틱을 떨어뜨립니다. 그렇게 생긴 미세 플라스틱은 접시 위에 올라와서 우리가 먹을 수도 있고요. 또 설거지를 하다 보면 하수구를 통해 하천으로 흘러가기도 하는데요. 이 하천에 나간 미세 플라스틱은 주변의 유해 화학물질을 자석처럼 끌어당기기 때문에 바다에 있는 유해한 화학물질을 품고 퉁퉁 불어 있는데요. 이를 플랑크톤이 먹이로 착각해서 먹고 또 그걸 물고기가 먹고 최종 포식자인 사람이 먹게 되는 경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이수세미 열매로 식기를 닦는 데 사용을 하는데요. 아까부터 제 책상에 집중을 하셨던 분들이라면 이게 도대체 옥수수야 바게트야 하면서 궁금해 하셨을 것 같은데 다름 아닌 수세미입니다. 이 가을이 되면 수세미 열매가 있게 되는데 익은 수세미 열매를 삶고 또 껍질을 벗겨내면 이렇게 속살이 나오거든요. 바게트 모양처럼 예쁘게 생겼죠. 이거를 이렇게 잘라서 사용을 하시면 되는데요. 다소 빳빳해 보이기는 하지만 이게 물에 닿으면 빳빳함은 사라지고 많이 유연해져서 저는 사용감도 나쁘지 않더라고요. 다만 사용을 하면서 발견한 단점 중에 하나는 특히 밥풀이 묻어있는 밥그릇을 닦을 때 밥풀이 이 구멍 사이로 자꾸 껴가지고 그게 조금 불편했는데 보통 설거지 하실 때 그런 이물질들은 제거하고 설거지 하시잖아요. 그렇게 사용을 하시면 일반 수세미와 크게 다르지 않게 건강도 챙기고 그리고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는 제품이니까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부지런하신 분들 중에는 이 수세미를 직접 삶아서 사용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요. 인터넷에 천연 수세미 찾아보시면 지금 이런 제품들 많이 있으니까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요리를 할 때는 소금, 또 주방에서 설거지 할 때는 수세미,
이렇게 많이 사용하는 만큼 기존 사용했던 물건을 바꾸기만 해도 안심도 되고요. 또 지구를 지켰다는 생각에 은근히 뿌듯하기까지 하더라고요. 자, 함께 실천해 주시면 건강도 지킬 수 있으니까 좋은 방법인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번엔 욕실로 한번 가볼까요? 자, 매일 사용하는 치약이나 바디 스크럽, 화장품 등에도 미세 플라스틱이 포함이 되어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특히 이 스크럽젤을 보면 각질 제거 잘 되라고 액체 안에 동그란 알갱이들이 들어있는데요. 이렇게 생산된 미세 플라스틱을 마이크로비즈라고 부르는데, 안타깝게도 이 마이크로비즈는 대부분의 하수 처리 시설에서는 걸러지지 않는다고 해요. 다행히 사실 이와 관련돼서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2017년 7월부터 미세 플라스틱을 화장품에 사용할 수 없도록 규정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이 전반적인 규제에 대해서는 조금 부족한 점이 많다는 지적도 있는데요. 그래서 제품을 구매하실 때는 마이크로비즈가 우리가 사용하는 제품에 포함이 되어 있는지 점검해 보실 필요가 있겠죠. 제품에 사용된 성분을 좀 참고를 하실 수가 있는데요. 위에 보여드리는 것과 같이 구성 성분에 폴리에틸렌과 같은 성분이 함유되어 있다면 사용을 자제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 외에도 미세 플라스틱을 포함한 각종 이 환경 호르몬과 관련된 내용은 이전의 영상에서 다룬 적이 있으니까 관련 영상을 함께 참고하시면 일상생활 속에서 건강을 회복하는 데 도움이 되실 거라 생각합니다. 자, 여러분, 단번에 우리 미세 플라스틱이 없는 삶을 살기란 사실 불가능에 가깝긴 하지만 작은 실천들이 모이면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동시에 했는데요. 지금의 편리함보다는 조금의 불편함이 우리 지구도 살리고 또 무엇보다 나와 가족의 건강을 지킬 수 있으니까요. 오늘 내용 참고하셔서 지금보다 건강한 삶을 위해서 대체할 수 있는 행동의 방법들을 또 고민을 해보시고 하나씩 주변을 바꿔 나가보시면 어떨까요? 네, 오늘 미세 플라스틱에 대한 내용은 여기까지 마무리를 하고 다음에 더 유익한 정보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항상 건강하세요.